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세대라는 1961년생 여러분. 드디어 합법적인 거지가 되어야만 살아남는 이상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생일에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워온 게 여러분의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가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부자라서 연금을 줄 수 없다고요. 결국 남는 건 집 한 채뿐인 하우스푸어인데 연금을 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성실하게 살수록 혜택에서 멀어지는 이 기묘한 역설. 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린다는데 왜 정작 여러분의 자리는 위태로운 걸까요? 오늘 흔들리는 70% 기준선 위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낼 가장 독한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27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거대한 축이 오직 기초연금이라는 이름 하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예산은 지금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배 이상 폭증했죠.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이 북유럽 부럽지 않은 복지 천국이 된 것 같아 뿌듯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국가부도를 예고하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장입니다. 2050년이면 기초연금 예산만 46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 세대가, 아니 당장 우리가 받을 연금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기준, 사실 이 지도 자체가 20년 전 노인 빈곤이 극심했던 시절에 살게 된 낡은 도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무려 96.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기초연금은 정말 한 끼 식사가 간절한 극빈층을 구제하는 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니어라면 누구나 받는 보편적 수당 혹은 전국민 용돈처럼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한계는 명확한데 돈을 가져갈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지가 없습니다. 곳간은 비어가는데 줄 사람은 줄을 섰으니 결국 주머니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정부는 정밀한 거름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을 쪼개고 쪼개다 보니 누군가는 반드시 그 명단에서 탈락시켜야만 시스템이 유지되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이제 좀 보상받나 싶을 때 당신은 기준 초과입니다 라는 차가운 통보를 받게 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이 임계점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은 다 버리셔야 합니다. 설마 내가 못 받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노후자금 수천만 원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아끼기 위해 여러분을 어떻게 걸러내려 하는지 그 거대한 설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탈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전략을 수정하고 국가가 정한 새로운 룰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잔인한 진실과 생존의 열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어제는 표를 얻으려고 준다더니 오늘은 재정이 없다며 뺏으려 하는 이 기묘하고도 치열한 정치 게임의 실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초연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제도가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가장 매력적인 표심 잡기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금을 더 주겠다, 대상을 넓히겠다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를 기억하시나요?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지의 확대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해 미래의 재정적 부담은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설계된 정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제 그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임계점에 도달하자 어제까지 표를 구걸하며 돈을 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그머니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거대한 배신감의 실체입니다. 줬다 뺏는 것만큼 치사한 게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정부가 하반기 개편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고육지책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더 이상 국가가 선심 쓰듯 던져주는 당연히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자격을 지켜야 하는 권리이자 치열한 전략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달콤한 약속 뒤에 숨은 차가운 계산기를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재정이 부족하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부터 살핍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노후를 건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정부는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만 집중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합리적인 복지 개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정된 27조 원의 예산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줄여보려는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이 뒤틀린 시스템 안에서 내 몫을 찾아오는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만들어낸 거품이 빠지는 지금이야말로 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눈을 크게 떠야 할 때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복지 역사에서 가장 시끄러운 해가 될 겁니다. 바로 1961년생이라는 거대한 인구의 파도가 만 65세라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베이비부머의 핵심인 이들이 한꺼번에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생태계는 그야말로 인구 해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2천만 명을 넘어선 노인 인구 중 하위 70%라는 선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니 결국 수급의 문턱인 선정 기준액을 역대급으로 높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확정된 2026년의 숫자는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원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 가구는 19만 원, 부부 가구는 무려 3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8.3%라는 인상폭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죠. 자,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작년엔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올해는 나도 되겠는데? 라며 희망을 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한 달 소득 인정액이 240만 원이라 작년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2026년에는 당당히 수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선정 기준액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검증 잣대가 더 정교하고 날카로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1961년생 여러분은 그 어느 세대보다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받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잔인한 덫이 작동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높아져서 합격 도장을 찍었다 해도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순간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은 반토막이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준액을 높여서 문을 넓혀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들어온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시 털어가는 교묘한 설계가 숨어있는 셈입니다. 기준이 높아졌으니 당연히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감액 고지서를 받고 뒷목을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내 국민연금이 내 기초연금을 얼마나 갉아먹을지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국가는 결코 여러분에게 공짜 점심을 풍성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늘어난 예산 27조 원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탈락의 고통을 안겨주는 거름망이 될 것입니다. 선정 기준액 247만 원이라는 숫자에 담긴 정부의 속내를 읽으셔야 합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더 치열해진 생존 경쟁의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잡한 계산기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서울에 18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데 지방에 작은 땅 좀 있고 4천만 원짜리 차 한 대 끄는 사람은 가차없이 탈락하는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계산법 속에 숨겨진 기묘한 마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기초연금 합격을 좌우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계산법 뜯어보면 참 기막히고 기묘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10억이냐 2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그 재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전략적인 수급자가 되어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자산가 취급을 받으며 단칼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이 설계한 이 기묘한 유리천장과 바닥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먼저 땀 흘려 일하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아주 파격적인 선물을 줍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의 마법입니다. 음식은 간단합니다. 내 월급에서 일단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에서도 다시 30%를 추가로 또 깎아줍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만약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한 달에 무려 468만 8천 원을 넘게 버는 분도 소득 인정액은 247만 원으로 계산되어 2026년 기초연금 합격권에 딱 들어옵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받아도 국가는 이분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일하라는 국가의 강력한 유인책인 셈이죠. 하지만 이 관대함이 자동차로 넘어가는 순간 무자비한 칼날로 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타시는 차의 시세가 4천만 원이 넘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기초연금은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지도 모릅니다. 4천만 원 넘는 차는 가액의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는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붙습니다. 다른 소득이 0원이라도 차 한 대 때문에 국가 전산에는 여러분이 매달 4천만 원 이상을 버는 슈퍼부자로 찍혀 즉시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10년 넘은 노후 차량이나 생업용 화물차가 아니라면 자동차는 기초연금의 가장 강력한 킬러가 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부동산입니다. 4천만 원짜리 차에는 그렇게 엄격하면서 수십억짜리 아파트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너그럽습니다. 서울의 시세 18억 원, 공시가격으로 약 13억 원 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소득이 아예 없다면 여러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라는 엄청난 방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1억 3,500만 원을 일단 공제하고 시작하죠. 결국 4천만 원짜리 차를 가진 사람은 부자라며 연금을 뺏고 18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서민이라며 연금을 주는 이 기묘한 시스템. 결국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명목으로 가졌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수천만 원을 결정합니다. 이 룰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앉아서 날리는 겁니다. 자산의 이름표만 살짝 바꿔도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탈락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재산을 완벽하게 세팅해서 합격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더 치사하고 억울한 복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평생 성실하게 부어온 국민연금입니다. 내가 낸 내 돈인데 이게 왜 내 기초연금을 깎아먹는 주범이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온 죄,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의 배신입니다. 젊은 시절 국가의 약속을 믿고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간 그 돈이 이제 와서 여러분의 노후 안전망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연금을 부으면 노후가 편안해질 것이라는 말은 이제 반어법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가장 억울한 성실함의 벌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여러분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 즉 약 52만 4천 원을 넘어서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내가 낸 돈으로 정당하게 받는 연금이 많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버리는 겁니다. 한 달에 국민연금 몇만 원 더 받으려고 평생을 부어왔는데 그 대가로 기초연금 10수만 원이 날아간다면 이게 과연 상식적인 보상입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안 냈지라는 탄식이 터져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의 속을 더 뒤집어 놓을 논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수급자들에게도 기초연금의 문을 열어주자는 움직임입니다. 그분들도 국민인데 같이 받아야지 라는 말은 참 따뜻하게 들리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기초연금 예산이라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포크를 든 사람이 수십만 명 더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한정된 27조 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쪼개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기존 수급자 여러분이 받는 연금의 단가가 낮아지거나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신호입니다. 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중산층 시니어들의 몫을 야금야금 깎아내려는 이 교묘한 설계. 국가는 지금 모두가 공평하게 가난해지는 길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낸 세금과 연금이 나를 공격하는 이 기막힌 역설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내 몫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했던 상식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70%가 다 같이 웃으며 봤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누군가는 반드시 울어야만 시스템이 유지되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70%라는 숫자는 잊으십시오. 앞으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겐 더 많이, 여유 있는 사람에겐 더 적게, 아니 아예 주지 않겠다는 하우 상박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초연금의 상식은 하위 70%는 무조건 받는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70%라는 달콤한 숫자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국가재정이 바닥을 보이자 정부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바로 하후 상박입니다. 이름을 그럴싸합니다. 가난한 분들에게는 더 두텁게 드리고 형편이 좀 나은 분들에게는 얇게 드리거나 아예 제외하겠다는 뜻이죠. 국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세련된 말로 포장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중산층 시니어들에게는 노후 안전망을 걷어차는 잔인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정부와 KDI가 검토 중인 핵심 시나리오는 수급 대상을 하위 40%로 확 좁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개편안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의 연금액은 현재보다 대폭 늘어난 최대 51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다행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제까지 기초연금을 당연하게 받아왔던 수많은 중산층 시니어들은 하루아침에 부자로 분류되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처참하게 깎이는 날벼락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제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나오는 국가의 선물이 아닙니다. 상위 60%에 포함되어 탈락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하위 40%라는 생존선 안으로 안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치열한 수싸움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집 한 채 마련한 채로 이 40%의 벽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국가가 정한 이 냉혹한 기준선은 여러분의 과거 노력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든 깎아내려 예산을 아끼려는 거대한 거름망입니다. 결국 이 하우상박의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합법적 거지의 기술, 즉 내 자산의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에이 설마 내가 40% 밖으로 밀려나겠어? 라고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는 매달 들어오던 연금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10년이면 무려 6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거대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여러분이 이 40%의 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여러분 모두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이 연금잔치에서 내보낼까 고민하고 있죠. 이제 기초연금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정보전쟁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이 뒤틀린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몫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개편 안에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일궈온 1960년대생 여러분입니다. 정년퇴직은 이미 했는데 연금을 받으려면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공백기. 소득은 끊겼는데 지출은 멈추지 않는 이 잔인한 데드존에 갇혀 계시진 않나요? 이 지옥 같은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 그 생존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1961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이른바 60년대생 여러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경제 성장을 일궈낸 주역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금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가장 불운하고 잔인한 설계를 마주한 마초 세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부양하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평생을 샌드위치처럼 끼어 살았는데 이제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맞이하려니 국가가 정해놓은 거대한 소득 공백기, 즉 데드존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데드존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3세에서 65세까지 뒤로 밀려 있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단절되는 지옥 같은 구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몸은 아직 건강하고 일하고 싶은 의지는 넘치는데 직장에서는 등 떠밀려 나오고 연금은 감감무소식인 이 기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그야말로 박살이 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여러분이 합법적 거지로서 기초연금을 쟁취하느냐 아니면 노후 빈곤의 늪으로 빠지느냐를 결정짓는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당장 수입이 없으니 연금을 당겨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평생 6%씩 깎입니다. 5년을 당겨받으면 무려 30%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반대로 조금만 더 버텨서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 7.2%씩 연금액이 불어납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65세 기초연금 수급 시점까지 내 자산의 이름표를 어떻게 관리하며 버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득이 없는 이 3에서 5년의 기간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기에 가장 완벽한 서류상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전략적으로 조절하고 자산의 소득 환산율을 따져보며 65세가 되는 첫 달에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도록 판을 짜야 합니다. 배고픈 데드존을 견디는 고통을 짧지만 그 결과로 얻어낼 기초연금 혜택은 남은 여생 수십 년을 좌우할 거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이 공백기를 어떻게든 스스로 헤쳐나가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조기연금에 덫에 걸려 평생의 수익률을 깎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영리하게 자산을 배분하여 기초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사수할 것인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60년대생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일궈낸 이 나라에서 더 이상 희생양으로 남지 마십시오. 이 잔인한 데드존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이제는 실전입니다. 국가가 정한 합법적 거지의 자격을 얻어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3단계 행동 강령을 머릿속에 박아 넣으십시오. 첫째, 과거의 탈락 기억은 있고 무조건 재도전하십시오. 작년에 신청했다가 몇만 원 차이로 안 됩니다 라는 차가운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셨나요? 그때의 서운함 때문에 올해 신청을 포기한다면 그건 국가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에 놀아나는 꼴입니다. 2026년은 다릅니다. 선정 기준액이 역대급으로 상향되어 단독 가구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원까지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작년 낙방자가 올해는 당당한 합격자가 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나는 안 되겠지 라는 지레짐작은 금물입니다. 기준액이 무려 19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단 다시 두드리십시오. 둘째, 국가의 친절을 강요하십시오. 찾아뵙는 서비스 2355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복지는 철저하게 신청주의를 따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국가는 단돈 1원도 먼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청 안 하고 넘어가주면 예산을 아꼈다며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 신청이 막막해서 포기하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십시오. 상담원이 여러분의 집으로 직접 찾아와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청해서 내 권리를 챙기십시오.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셋째, 내 자산의 성격을 완벽하게 세팅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시세 4천만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정리하고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직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내가 하는 소득 활동이 연금에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따져보십시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야말로
흔들리는 연금 환경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이 뒤틀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쟁취해내야 할 생존의 보루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내 몫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독한 전략들이 여러분의 찬란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연금 환경 속에서 기초연금은 이제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일궈온 대가이자 흔들리는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생존의 보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틀린 시스템과 불합리한 계산법 속에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되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전략이었습니다. 국가가 정한 70%라는 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0%라는 냉혹한 기준선은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파악하고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일 뿐입니다. 정책의 흐름을 날카롭게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수급 자격을 스스로 방어하십시오. 국가의 선의에 기대를 걸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무기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분들만이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기초연금 탈락이라는 허무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 이 생존 전략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내 상황도 수급이 가능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갑시다. 인생 2막, 아니 가장 빛나는 3막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